이제 우리 교재 311페이지에 연금보험료 볼게요. 자, 이 연금보험료도 보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두 개가 같이 적혀 있죠. 그럼 이 소득공제는 우리 5대 공적연금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국민연금 떼이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그럼 이제 세액공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적연금들 납부하는 것들 있죠. 사적연금 납부하는 거하고 퇴직연금도 회사가 내주는 거 말고 내가 추가로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추가로 내는 거에 대한 것들인데, 자, 그럼 연금 세액 공제는 먼저 일반 개인연금 저축은 본인만 되는 거고 가족과는 안 되고, 퇴직연금 저축은 본인 부담금만 되는 거예요. 회사 납부액은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회사 납부액은 지금 이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2년 이전에는 이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안 해줬었어요. 이것도 이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인데, 소득공제도 2002년 이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부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받는 거는 세금을 안 내요. 과거에 그거에 대한 세액공제를 못 받아서. 근데 2002년 이후에 납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는 받으시는 분 있으시면 아마 세금 안 떼고 받을 거예요. 과거에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 자, 기부금 세액 공제는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어요.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부금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형제자매 것도 되고 부모님 것도 되고 직계비속 것도 되는 거예요. 나이 제한은 없으니까. 소득금액 100만 원만 이하가 되면 그러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가능해요. 정치자금 기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치자금 기부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10만원까지는 10만원 납부하면 99,909원을 세액공제로 빼줘요. 그럼 만원도 안 낸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10만원을 내서 99,909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면 만원도 안 냈는데 정치자금 기부가 10만원을 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장려하기 위해서 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10만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15% 또 1,000만원 넘어가면 30% 이런 식으로 공제는 해주고 있어요. 법인은 정치자금 기부를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인정을 안 하는데 개인은 정치자금 기부를 이제 장려를 해요.
지원 기부를. 근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친구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다 하더라고. 그런 특별한 정당이 있는 건 아니죠. 왜 했냐 그랬더니 재미삼아 해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1년에 10,000원도 안 쓰는 거니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몇천 원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사회 공익성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회 공익성이라는 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그게 이제 법정기부, 우리 국방헌금이나 아니면 우리 그 뭐 수재민 돕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공익성이 큰 것들은 법정기부금인데 이제 공익성이 좀 작은, 공익성이 있긴 한데 좀 작은 것들 있죠. 우리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복지법인이라면 자연보호만 한다든지 혹은 뭐 위탁아동들만 다룬다든지 이런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린 지정기부금이라고 하고, 종교단체도 우리 여러분들 그 헌금이라고 하나요? 시주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교회나 아니면 성당이나 절에 이렇게 납부하는 돈들 있죠. 그것도 우리는 지정기부금인데,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또 둘로 나눠지게 돼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또 좀 공제율이 좀 낮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법정기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막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이걸 막 나누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실 거예요. 그럼 국방헌금이라든지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학교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 법정기부금이고,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있죠. 이건 지금 현재 정부가 이쪽을 좀 밀기 때문에 법정기부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대한적십자사가. 자, 그리고 우리 그 특별재난 지역 같은 곳에 우리 봉사활동 가시는 거 있죠. 그 옛날에 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되고 했을 때 거기 뭐 봉사활동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 곳에 가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봉사활동 가면 거기 오신 분들 명단을 쓰는 그 하는 창고가 있을 거예요. 부스가. 거기에 쓰면은 하루에 일단 5만 원씩 기부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 법정기부금으로 뜰 거예요. 연말정산 받을 때 간소화 서비스를 하면. 그런데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막 유류비 들어가고 한 거 있죠. 그것도 입증하면 그것 또한 같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기부금들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이 기부금은 우리 실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론상에 10년간 2월 공제를 해줘요. 10년간 2월 공제를 당연히 2014년부터인데 그전에는 5년이었고, 이것도 2월 공제는 본인만 가능해요. 가족들 거는 올해 거만 되고 본인 거는 과거에 납부했던 것도 2월 공제가 돼요. 뒤늦게. 저기 적혀있네 여기. 자, 다음 주택자금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자, 주택자금에서는 우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있죠.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라든지 그런 주택청약저축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사면서 임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원리금 상환액이나 이자 상환액도 해주게 돼요. 그럼 지금 여기에 얘네들 있죠. 1번부터 3번까지 얘네들은 본인만 돼요. 얘네들은 본인만 대상이에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런데 아래 주택 임차 월세 지급액 세액 공제라고 있죠. 이게 이제 월세 세액 공제라는 건데, 자, 초창기에 얘를 만들었을 때 이 월세 세액 공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월세 사시는 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월세를 받으시는 주택 임대 소득자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근로소득자고 그리고 본인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그래야지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이 세대 줘야지 됐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호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호응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첫 번째가 대한민국은 신기하게도 남자들은 딴짓거리 한다고 다 사업소득자고 온통 거의 여성분들이 근로소득자를 많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세대주를 남편으로 많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생각보다 작았던 거죠. 그래서 그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대주만이 아니고 또는 그 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얘를 확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이. 봤더니 집주인하고 껄끄러워서. 그래서 5년간 2월 공제해줘요. 이사가고 나서 월세 계약서랑 그리고 본인 명의에서 납부한 통장 거래 내역만 있으면 입증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월세 지내고 계시면 근로소득자 기간 동안 있었던 거는 이사가고 나서 이사가면 월세집 다시 안 들어가잖아 잘. 그죠? 그럼 그때 공제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이 월세 세액 공제는 기준이 뭐고 해서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전부 다 공제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써봐라고 내요. 그래서 특별하게 판정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득공제 세액 감면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인에 대해서 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라든지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은 나오지 않는데, 자, 신용카드 이제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에 대해서 볼게요. 이게 없어졌으면 우리 시험이 참 편할 텐데 얘가 안 없어져서 시험에서 좀 불편한 게 좀 많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가 아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는데 나이의 제한은 없어요. 그럼 나이 제한이 있는 건 보험료밖에 없죠. 나이 제한 있는 건 보험료밖에, 제일 처음 했던 보험료만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고, 그리고 나이에도 소득금액도 제한을 안 두는 건 의료비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편하게 소득금액 제한 있고 나이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요한 특징은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은 안 돼요. 교육비에서는 직계존속이 교육비가 안 됐는데 신용카드 등은 형제자매 거는 안 돼요. 제가 등이라고 한 건 당연히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용카드는 처음 만든 취지가 사업자들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도 본인 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그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4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일단 카드는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에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적용받는 세율 곱하면 그게 이제 소득공제니까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걸 빼준다는 거니까. 그런데
사용액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불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면 그럼 30% 해줄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체크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많이 해줄게 40% 그랬더니 전통시장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는지, 왜냐면 가맹점이 전통시장 등록이 되는 업체면 자동으로 그게 뜨니까 전통시장이 생각보다 효용을 좋아서 40%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럼 똑같이 내가 카드 100만원을 썼는데 대중교통 30만원, 전통시장 2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이라 그러면 대중교통에 30만원 쓰고 전통시장에 20만원 쓰고 나머지 일반에는 50만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100만원 중에서 이 돈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없애려고 하다가 지금 못 없애는 상황이죠. 어느 정권이 마음대로 손대겠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살 때 보면 도서 하면서 더 공제를 도서 문화공연 공제 중에 더 창 뜨는 곳이 본 적 있나요? 인터넷에서 책 한번 사보시면 뜰 거예요. 알라딘이든 뭐 교보문고든 사면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도서 공연 이런 경우에 또 추가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서 공연은 전제 조건이 우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대상자예요. 도서 공연은 본인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야지만 대상이 돼요. 그럼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7천만원 이하면 도서공연 칸에 쓰는데 7천만원 초과라면 일반 신용카드에다 써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추가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준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의 아래쪽에 보여요. 그럼 이 신용카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 과거에는 자동차가 안 됐는데 지금은 중고 자동차는 되는데 중고 자동차는 10%만 돼요. 그럼 또 우리가 알아서 1000만원짜리 중고 자동차를 결제를 하면 100만원만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만원만 대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중고매매상 이런 거 포착하려고 하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중고 자동차도 이제 공제 대상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공제 안 되는 항목들을 보면 신용카드를 만든 취지가 국내 사업자들의 매출을 포착이기 때문에 해외 사용분은 안 돼요. 그리고 세금이나 공과금도 안 되고 통신비도 안 돼요. 자, 공과금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게 아파트 관리비예요. 카드사 혜택은 뭐 좋은 거니까 그런 거는 받으시되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통신비는 인터넷 요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공제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금융, 보험료, 리스, 상품권 이런 것들도 공제 대상에서 빠질 거고, 사업자의 경비,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경비로 처리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물건 필요한 거 그냥 내 카드로 결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영수증 달라 그래서 그걸로 경비 처리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소득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비로 처리된 거에 대해서는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그 국세청 전산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얼마 안 돼서 그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가지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요. 우리나라 국세청은 엄청 그 전산이 지금 잘 되어 있어요. 체계적이고 그래서 그리고 빅데이터 그 세금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연구한 게 국세청밖에 없어요. 대학교들이 돈 안 될까봐 연구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국세청이 엄청나게 좋은 실력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럼 이 신용카드에서 공제 안 되는 것들 빼내는 것도 당연히 시험 문제인데 그런데 자, 이중 공제되는 게 있어요. 이중 공제되는 게 그 앞에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도 공제되는 거 있죠.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도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또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혹은 체육시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 이것들은 이중공제가 돼요. 얘들은 교육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자, 보시면 교육비가 있어요. 자,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비 원칙적으로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취약 전 아동의 교육비 그리고 교복비 중고등학교는 줄일게요. 체육시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얘는 교육비 세액 공제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르게 보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못 받았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학원비를 내면 교육비 공제가 안 되겠죠. 이거는 신용카드 공제는 된다란 이야기예요.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다음 의료비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면 얘는 이중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가 그냥 돼요. 얘는 그럼 의료비 공제를 못 받아도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의료비에서 그걸 안 썼네. 공제 안 되는 게 미용 목적 성형은 안 돼요. 의료비 공제에서 치료 목적 성형은 되지만 미용 목적 성형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데 보험료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것도 신용카드 납부에도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보험은 금융이 안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뭐 엄청 많은 것 같죠? 근데 내 저하고같이 실기 보다 보면 이게 이거였구나, 이거 이거구나 그런 느낌 금방 들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의료비 되네, 그냥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 애 학음이는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이 금방 드실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교재로 가서 자, 우리가 이 근로자의 세금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이제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취업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은 5년이라 그랬죠. 이게 지금 최대 적용인 거예요. 최대가 5년이고 90% 감면을 해주는데, 기간 입력하는 게 앞에 특이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이면 5년 뒤 1월 31일까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쓰는 거고, 근로소득세액 감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사업소득도 지금 우리가 볼 일이 없겠죠.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볼 일은 없는데 이거예요. 외국에서 세금을 떼이고 돈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똑같이 떼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예를 들어 10% 떼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3%를 내야 돼요. 그러면 외국에서 낸 10% 빼고 이제 3%만 내도록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 또 재해손실세액 공제는 사업소득자에 봤을 때 재해를 당해가지고 내 자산의 그 20% 이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산 상실 비율만큼 우리는 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배당 소득에서 그로스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오히려 더하는 거, 소득금액 계산할 때. 그게 더해서 세금 안 낸 것처럼 도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로 얘를 뺀다라고 했는데 그게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의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장세액 공제라는 걸 해주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오늘은 저와 같이 마지막으로 자, 3005번 회사로 가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고 3005번 회사에서 그리고 3005번 회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시고, 보셨죠? 자, 여기에서 좌측 위에 보시면 전체 사원이 있어요. 전체 사원 클릭해서 그러면 4명께 다 불러와줬죠. 자, 이 연말정산이라는 건 어떤 걸 연말정산이냐라고 하냐면, 이 근로자들이 1년간 총 받은 급여에 여기 우측 아래에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게 우리 연말정산인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되는 돈 있죠.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총 급여가 있으면 급여에서 소득 공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세율 부과하기 전에. 그래서 좌측은 근로소득 공제든 아니면 기본공제든 추가공제든 특별공제든 우리 주택마련 소득공제든 신용카드 소득공제든 소득공제가 왼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우리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과세표준에서
1900만 원이면 1200까지는 6%,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15%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 세금이 나왔으니까 이 세액공제를 빼는데,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할 때에 자녀 세액공제 뒤에 체크되는 게 있었죠. 7세 이상, 20세 이하 동그라미 되고, 출산하면 몇째다,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쓰는 거, 그거 하면 여기 세금이 빠져요. 그럼 여기 지금 세금이 이것 때문에 30만 원이 빠지죠. 근로세액공제도 먼저 빼고 나서, 그럼 이제 연금저축도 빼고 나면 여기 보장성 보험이다, 의료비다, 교육비다, 기부금이다, 정치자금 기부다, 월세세액공제다, 이런 것들을 뺄 건데, 자 보시면 아래쪽 내용을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회사 다니면서 떼인 소득세가 70만 5,720원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기납부세액은 이 사람이 2021년도 동안 다니면서 이 금액 세금을 떼었다는 거예요.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결정세액을 내보니까 91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결정세액이. 그러면 월급 받으면서 세금 떼인 게 작죠? 그래서 이만큼 더 내야 된다고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대로만 끝내버리게 되면 표준세액공제 나중에 적용하면 13만 원만 빼고 나머지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연말정산을 안 해버리면.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 지금 세액공제 빼주겠다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내가 100만 원을 냈어요. 내는 순간 12만 원이 줄어들어 버리죠. 결정세액이 줄어드니까 내 돈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리고 예를 들어 누가 아팠어요. 내가 의료비로 100만 원을 썼어요. 아, 이건 3% 안 넘으니까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자, 그러면 내가 학교를 다녀요. 학비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꾸로 70만 5,720원 떼었었는데 내야 될 세금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얘 돌려줄게라고 되죠. 이번 거꾸로 이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결정세액이 줄어드니까 얘 둘이 차이만큼 돌려주고 있는 게 이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4,500이니까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썼어요. 1년 동안. 그런 순간 이 사람은 돌려받을 돈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웬만한 소득자는 대학원 다녀서 1년에 1,000만 원만 납부하는 순간 세금은 끝나요. 내세금이 없어서 전부 다 돌려받아요. 말했죠. 150만 원이 한 방에 날아간다고. 그래서 그 세금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을 때 대학원 등록하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연말정산하는 이거에 대한 취지가 이 결정세액이 이 사람은 지금 번 돈 가지고 거의 다 썼다는 거예요. 세금 낼 게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순이익이 남는 게. 그런데 지금 월급 받으면서 이만큼 세금 떼었으니까 전부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웬만한 근로소득자는 자기가 낸 걸 이런 식으로 다 돌려받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낸 게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이거 받으려고 최선 다할 거잖아. 그죠?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에 나온 거 보고 내가 낸 게 다 들어왔나 확인하고 안 나온 것도 찾아다니실 거잖아. 그런데 근데 본인이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미 결정세액이 0이 나왔는데 더 찾아다니는 건 내가 바보짓이잖아. 결정세액이 0인데 뭘 더 찾아. 이미 안 내도 되는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작년 근로소득 있으셨던 분들도 지금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연말정산 할 수 있죠. 그 하시면서 쭉 입력해 보시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의 똑같은 메뉴가 나와요. 물론 이런 형태의 메뉴에서 찝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메뉴를 금액을 직접 써가면서 홈택스에서 나오게 될 건데 이거
지금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이 기준 가지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거를 불러와서 거기에 적혀 있는 걸 쓰되, 가족 것들은 동의하면 가족과 같이 불러오죠. 그때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체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1년치가 전부 다 풀로 근로소득자가 아니었으면 뭐 보험료란지 이런 건 근로소득자 기간급만 체크해서 불러와야 되지, 1년치 전부 다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내가 다시 이자까지 해서 배타내야 될 수가 있어요. 만불의 2.5 이자까지 해서 배타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저와 같이 이제 여기서 계속 놀 거예요. 재밌겠죠? 근데 내일은 저하고는 3시간만 볼 거예요. 내일이 그날이죠. 그분이 오시는데, 그 실장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하고 한다니까, 만약에 뭔가를 여러분한테 해달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대놓고 시험 끝나고 해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빨리 해줘야 되지, 시험하고 애매하게 걸리게 되면 여러분 마음 한켠에 큰 짐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큰 짐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이야기한 것 있죠? 공개 안 되는 거에 한 개, 미용 목적 생각.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다다 외울 필요 없어요. 쭉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근데 기본 전제 조건들이 있는 규칙이 있으니까 이런 거 옛날 거 보면 안 돼요. 옛날에는 뭐 기부금도 나이도 제한이 있었고 막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막 바뀐 것들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옛날 거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작한 게 부가가치 가산세 때부터 제가 그 말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과거랑 기준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조회하더라도 날짜가 언제 적어놓은 글자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옛날 걸 봐가지고 또 잘못된 기준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절대 사심을 넣으면 안 돼요. 저는 시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배우자의 명품 가방, 자녀의 유흥비, 그리고 동생의 가사생활비. 그러면 배우자의 명품 가방, 자녀의 유흥비는 돼요. 형제자매의 카드가 안 되니까 가사생활비가 안 돼야 되는데 고정관념으로 집어넣어서 유흥비 안 돼, 명품 가방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기준은 이거죠. 형제자매 카드 안 된다고 그랬고, 방금 말했던 명품 가방 유흥비 안 된다고 말 안 했죠. 그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소득만 없으면, 자녀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되는 거니까 사심을 넣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고 봐야 되는 건데, 그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생의 가사생활비를 쓴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린 기준점대로 가야 되지 사심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쭉 보고 내일 저와 같이 3시간 동안 계속 얘네들 기준만 가지고 찾을 거예요. 보다 보면 느낌이 어느 순간 좀 올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대충만 한 번만 보세요.